남편의 공격적인 모습이 무섭거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남편의 공격성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은 적어도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규 과정을 통해서 아내분들을 코칭해 드리다 보면 남편의 공격적인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분의 공격적인 모습이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고 화내고 찡그린 표정을 짓고 하는 모습들을 당시에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혹시라도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까봐 남편이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최대한 남편을 피해 다니고, 평소에도 남편이 나 때문에 발작 버튼이 눌리지 않게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평소에 남편 눈치 보느라 감정적인 소모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도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남편이 화낼까봐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아내분이 남편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서 왜 그걸 말을 안 했냐 라고 하면서 더 크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편의 공격적인 모습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케이스는 남편의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것과 별개로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화를 낼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해질까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경우는 공격성을 보이는 남편을 아내분이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 이유를 말해달라. 그건 정말 아니지 않냐,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꼭 화를 내지 않고도 좋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남편 앞에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더 크게 화를 내고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서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싸움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분이 제발 화를 내지 말라면서 대화로 풀자고 하면서 애원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생 때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남고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 교생 선생님도 있었는데 그 교생 선생님이 실습 첫날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특히 남중 남고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정말 강압적이고 차별 같은 것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중 남고 학생들 자체가 과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압적으로 힘으로 통제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걸 처음 그 교생 선생님이 보니까 아, 나 내일부터 실습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너무 무섭고 그래도 선생님인데 이렇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실습이 한 주, 두 주가 지나가니까 금방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과 수업하고 생활 지도도 하고 어찌되었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생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예전만큼 무섭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공격적인 학생들이 있더라도 그럴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놈들하고는 대화를 해서 풀려고 하지 말아라, 무시해라, 그런 행동에 놀란다거나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조언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해보다 보니까 본인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주간 실습을 잘 마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편의 공격적인 모습에 무섭고 두렵다면 그 교생 선생님처럼 일단 부딪혀 보셔야 합니다. 마냥 피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교생 선생님께서 무서워서 실습을 그만둬버렸다면 나중에 또 다시 실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하는 실습이 지금보다 더 쉬울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도 못하고 계속 피해 다니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제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본인이 화내는 모습, 찡그린 표정 하나만 아내에게 보여주면 아, 아내가 알아서 조심하는구나, 이걸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싫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남편의 공격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부딪혀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는 화내는 모습이 두렵진 않을 거예요. 쟤 또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의 공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는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공격적인 모습을 이해해보려고 한다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이 왜 공격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남편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말을 잘하면 남편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평화적인 방향으로 지혜롭게 좀 이끌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이 생각들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 그 교생 선생님께서 학생이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따로 가서 그 학생과 깊은 면담을 한다거나 학생의 말에 따박따박 다 반박을 하거나 말대답을 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교생 선생님에게 똑같이 공격성을 보이는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아, 저 선생님한테는 저래도 돼. 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놀린다. 정말 웃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미 남편이 전쟁을 시작했다면 평화는 깨진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남편에게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대화를 풀자고 하거나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서 설득하려고 하거나 너가 그렇게 공격성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은 내가 약자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단호함을 보일 수 있는 태도와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공격적인 행동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을 일관성이 있게 지켜주셔야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모두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평화적인 방식은 절대 소용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무시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화내는 만큼 똑같이 화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 스스로도 매우 유치하게 남편을 대해줘 버려야 될 그럴 필요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식을 스스로 찾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공격적인 태도가 보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단호한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앞으로는 대해주셔야 하는 거죠.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만약 남편의 공격성이 두렵다면 그냥 무작정 부딪혀 보셔야 되는 거죠. 많이 부딪힐수록 남편이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저러는지 납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남편의 저런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보고 정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게 쭉 밀고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고 적용해볼 수 있다면 남편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게 될 겁니다. 최소한 남편의 공격성이 줄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훨씬 줄어들게 될 거예요.